자, A형 8번입니다. 그래프의 인접행렬이 주어진 상태에서 채색다항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채색수를 구하고, 또 그 평면 그래프에서 이제 면의 수, 여러 가지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일단 인접행렬이 주어져 있고, 인접행렬이 주어졌다는 말은 결국 이제 그래프가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프가 있으면 집에서 설계도와 같은 거죠. 집이 있으면은 설계도가 있듯이 그래프가 있으면은 인접행렬이 있고, 인접행렬 설계도가 있으면은 또 다시 집을 복원할 수 있죠. 인접행렬이 주어지면 그래프를 또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프가 주어지면은 근접행렬도 마찬가지죠. 근접성을 나타내는 근접행렬이 나오고, 근접행렬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원래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있으면은 그것의 차수행렬도 있어요. 차수행렬. 근데 차수행렬을 그래프가 주어지면 차수행렬이 만들어지지만 차수행렬이 있다고 해가지고 원래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같은 차수행렬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자, 인접행렬과 근접행렬은 집에서의 설계도와 같은 의미다라는 사실, 이걸 이제 알아두시고, 지금은 이제 인접행렬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프가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서 채색다항식을 구하라. 이게 뭔지를 알아야 채색다항식을 구할 수 있겠죠. 채색다항식이 나오면 채색수는 금방 나와요. 그렇죠? 자, 채색다항식 값이 양수가 되기 위한 x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이 뭐예요? 채색수니까. 그 다음에 gn이라고 이제 지금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 행렬인데, 여기서 gn이라는 것을 뭐 살펴보면 이 플래너 그래프, 다시 말해 평면 그래프가 되는데, 거기 면의 수가 15개일 때 n이 얼마냐라고 물었어요. 그죠? 뭐 이거는 뭐 크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겠죠. 일단은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자, 그 전에 일단은 이제 그래프 이론의 간단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채색수와 채색다항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건데요. 일단 정의가 뭐냐면은, 자, PG의 X 하면은 G라는 그래프죠. G의 꼭지점을 X개 이하의 물감으로 X개 이하의 색으로 채색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PG의 X, 채색다항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채색수는 뭐냐 하면은 x인 플러스 z 플러스 양의 정수로서 pg의 x 값이 양수가 되는 그런 최소값, x의 최소값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g는 x 채색 가능이기 위한 그 양수 x 중에서 뭐예요? x하고 이거 같은 말이잖아요. 그 중에 제일 작은 값. 이게 채색수다 이거죠. 채색수. x 채색 가능이란 말은, 자, PG의 x가 양수, 방법이 있는 거니까 양수다. 그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두 개 다 같은 말. 그 다음에 이제 채색수와 그 다음에 채색다항식의 계산. 채색수와 채색다항식의 계산이죠. 그죠? 자, 일단 채색수 계산할 때는 일단 채색다항식 요걸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채색다항식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한다. 다시 말해서 미니멈에 PG의 X가 양수 되는 거. 채색다항식이 나오면 채색수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채색수의 상계와 하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상계와 하계를 이용한다는 것은 카이 G라는 것이, 그죠? G의 채색수라는 것이 만약에 G가 n 채색 가능이다. G가 n 채색 가능이다. 다시 말해서 n개 색깔로 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면은, 요거는 뭐예요? 그 중에 제일 작은 거니까 n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잘 알려진 채색수가 n인, 그죠? 채색수가 n인 부분 그래프를 하나 알게 됐다면, 부분 그래프의 채색수 S를 생각해 보면은, S의 채색수가 n이 되는 것을 찾아냈다면 부분 그래프의 차수가 뭐예요? 채색수가 원래 그래프의 채색수보다 작거나 같을 거니까
n보다 크거나 같다, n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이용해 가지고 이게 n이라는 사실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상계와 하계를 각각 이용하는 방법. 상계를 이용할 때는 뭐예요? 결국 n 채색 가능이다라는 사실을 유도해서 n 이하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계를 찾는 것은 부분 그래프로서 잘 알려진 채색수를 가진 부분 그래프를 잘 이용한다. 다시 말해 차수 그러니까 채색수가 n인 부분 그래프를 이용한다. 그 다음에 채색 다항식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채색 다항식 계산은 결국 그 채색하는 방법의 수가 되다 보니까 우리의 경우의 수 계산하는 방법들이 여기 나와요. 직관적으로 그냥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용해서 계산하거나 제거 축약 정리, 요거 아주 자주 유용하죠. 요거 이제 이따가 풀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포함 배제 원리. 역시 이제 이것도 하나의 계산 방법이다 보니까 경우의 수 계산 방법이죠. 채색 다항식이라는 것은 채색 방법의 수니까 결국 경우의 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방법들을 이용하게 된다. 자, 그러면 특수한 꼴의 채색 다항식들을 계산하는 방법들. 자, 요거는 지금 이제 암기하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에요. 암기. 미리 이제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먼저 사색 문제. 사색 문제는 모든 평면 그래프 G에 대해서 평면 그래프는 뭐예요? 평면 그래프는 지도를 각 면을 꼭지점으로 해가지고 인접성을 나타내보면 항상 평면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서 모든 지도는 뭐예요? 4채색 가능이다. 4개의 색이면 색칠할 수 있다. 그래서 4채색 가능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요. 4개의 색깔이면 모든 지도는 채색 가능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평면 그래프는 4개의 색깔로 채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완전 그래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완전 그래프는 예를 들어서 K4 같으면은 이런 거죠. 그죠? 모든 꼭지점이 서로 인접한 거예요. 그죠? K4. 여기서는 뭐예요? 채색수가 얼마가 될까요? 모든 꼭지점이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해야 되니까 채색수는 4. 일반화하면 n이 되겠죠. 그 다음에 채색 다항식은 어떻게 될까요? X개의 물감이 주어졌다면 4개를 칠하기 위해서는 4개 다 다른 거니까 결국 X개가 주어질 경우에 X개 중에서 X개 물감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면 되겠죠. 모든 꼭지점 다른 거니까. 따라서 이것은 P의 그 X보다 크다 하면은 다시 말해서 꼭지점의 개수보다 더 많은 물감을 가지고 있는 X가 물감의 수니까 이런 경우는 P의 X개 중에 N개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 그보다 작은 경우는 방법의 수가 0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용도를 생각해 보자면 수용도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거 이제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 수용도란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채색 수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요거는 1번 색깔 1세대는 1번 색깔 2세대는 2번 색깔 3세대는 1번 색깔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2채색 가능이에요. 근데 꼭지점이 한 개만 있다면 1채색 채색수가 1이면 되겠죠. 그래서 n이 1일 때는 채색수가 1이고 2 이상일 때는 2가 된다. 그죠? 2개 색깔로 채색이 가능하니까 채색수는 2다. 그 다음에 채색 다항식은 어떻게 됐냐면 채색 다항식은 맨 처음에 여기는 뿌리는 X개 색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1 요것만 아니면 되니까 요 X-1 요것만 아니면 되니까 X-1 그 다음에 이것만 아니면 되니까 X-1 다 X-1 그죠? 그래서 결국 X 한 번 나오고 X-1이 N-1번 나오겠죠. 그래서 X의 X-1의 N-1제곱 이렇게 수용도의 채색 다항식이에요. 그렇죠? 이걸 이용해도 이걸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선형 그래프. 선형 그래프는 뭐냐? 이런 거죠. 옆으로 쭉 나야 돼. 선으로 나야 돼. 이런 거. 자, 이것은 채색 수가 어떻게 됐냐? n이 하나일 때는 한 개고, 2개 이상 되면은 1번 칠하고 2번 칠하고 1번 칠하고 2번 칠하면 되니까 채색 수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PGX 같으면은 자, 여기가 X개 색깔이 있다면 X-1 요거만 아니면 되니까 요거만 아니면 돼. X-1 결국 이제 요 X의
x-1에 n-1 이렇게 되죠. 이 둘은 똑같아요. 지금 채색수나 선형 그래프나 수형도는 채색수와 채색 다항식이 서로 똑같아요. 그 다음에 순환 그래프, 이거는 사실 수학적 기납법으로 가야 되는데, 순환 그래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그죠? 이런 거를 C4라 그래요. 그 다음 C5 같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순환 그래프죠. 채색수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여기 1번 칠하면 여기 2번, 여기 1번 칠하고 여기 2번 칠하면 되죠. 채색수는 여기는 두 개가 되는데 여기는 1번, 2번, 1번, 2번, 1번 하면 안 되잖아요. 3번이 필요하죠. 따라서 이 둘 아니면 세 개인데, 그죠? n이 3 이상이 돼야 의미가 있죠. 3 이상에서 둘 아니면 세 개인데, 이게 사실상 짝수일 땐 두 개, 홀수일 때는 세 개가 된다. 그래서 자, 짝수일 땐 두 개, 홀수일 땐 세 개, 순환 그래프. 그 다음에 PGX, 이거는 그냥 암기. 자, x-1에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에 n제곱에 x-1 요거예요. 그냥 기억하세요. 순환 그래프의 채색 다항식. 자, 휠 그래프는 여기 바퀴처럼 생기는 거예요. 바퀴, 바퀴 그래프라고 하기도 하고, 요렇게 돼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제 꼭지점의 개수가 6개죠. 그죠? 이걸 W6이라 그래요. 꼭지점의 개수. 자, W6에서 이제 이것의 그 채색수는 뭐냐면은, 요 바깥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C5죠. C5. 이게 C5니까 C5의 이제 채색수에서, 그죠? 요 중간에는 거기 있지 않은 여기 C5 어떤 원소하고 다 이제 꼭지점하고 다 인접하니까 여긴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겠죠. 한 개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카이의 W6은 이제 채색수의 C5 더하기 하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WN 같으면은 위에 N에 대해서 여기 하나 더 보태면 되죠. 그래서 3과 4가 된다라는 사실, 이 사실 때문에, 그죠? 되겠나요? 그 다음에 PGX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휠 그래프에서 채색 다항식은 일단은 C5 여기에서 지금 여기 X에다가 그러니까 중간에 꼭지점을 X개 물감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고, 그죠? 나머지 남은 물감이 몇 개예요? X-1개니까 X-1개로 C5를 색칠하면 되겠죠. 그래서 P의 C, 그러니까 W6은 P의 W6의 X는 P의 여기 W6인데 P의 C5의 요 X 곱하기, 그죠? 여기 X 먼저 하나 칠하고 P의 C5에 X-1개 색깔로 칠하면 된다. 그죠? 이렇게 돼. 그래서 요걸 이제 이용해 가지고 여기 표현해 보자면 P의 지금 WN이니까 X 곱하기 P의 C의 N-1, 그러니까 N-1에 X-1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X 곱하기 여기 대입시켜 보면 Cn-1이니까 X-2에 N-1, 그 다음에 더하기 N자리에 N-1, X자리에 X-1. 그래서 X-1에 -1에 N-1에 X-2 이렇게 되죠. 그죠? 요게 이제 지금 WN에 대한 휠 그래프 WN에 대한 뭐예요? 채색 다항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K2N 요거 이게 이제 지금 사실 오늘 뭐 문제하고 비슷한데, 자 미리 얘기하면 안 되죠. 자 조용하시고, 자 아무튼 K의 2, 5 같은 걸 생각해 봅시다. 요거 하면은 뭐 2, 5든 뭐 N2든 뭐 2, 5든 5, 2든 상관없어요. 자, 둘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있죠. 요거 요렇게
요렇게 된 거, 그 다음에 요렇게 된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제 위쪽에는 서로 인접하지 않고 이것도 인접하지 않죠. 그러니까 채색수는 여기 하나 1번 색깔로 칠하고, 그죠? 다 여기 2번 색깔로 칠하면 결국 채색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채색수는 항상 2죠, 2. 채색수는 2가 나와요. 근데 채색 다항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제거 축약 정리를 사용할 건데 요걸 연결해 봐요. 연결하면은 이제 그거는 채색 다항식이 금방 계산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으면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된 거에서 자, 여기 하나 들어간 거 있죠? 연결된 거. 요것의 채색 다항식을 구하면은 요건 금방 구해져요. 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요 변을 제거한 거 빼기 축약한 거, 요걸 할 거예요. 그럼 제거하면은 요 변을 제거한 게 뭐죠? K에 25잖아요. 그죠? 제거한 게 K2, 이거 없어진 게 K25 아니에요? 마이너스 축약은 뭐예요? 축약은 요거 둘을 붙여버리는 거니까 결국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쪽 결과는 제거 마이너스 축약 P에 K25 빼기 뭐예요? 이게 X 있으면은 X 마이너스 1, 그 다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다시 말해, X에 X 마이너스 1에 뭐예요? 5제곱.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쪽은 계산해 보면 이거는 또 이제 어렵지 않은 게 여기가 X개가 물감이 있으면 X, 여기 X-1 되죠? 그럼 얘는 둘 서로 다르면서 뭐예요? 결국은 두 개하고만 인접하죠. 그러면 X-2가 되고 다 마찬가지 X-2가 나와요. 따라서 자, 채색 다항식은 X의 X-1, X-2의 전체 개수가 뭐예요? 지금 여기 X-2가 N개가 되죠. N개. 이렇게. 5개. 그죠? 지금은 5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였어요? 요거잖아요. 요거. 그럼 요것은 넘겨버리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일반화하면은 N, 5자리에 N 집어넣고 N 집어넣으면 되죠. 따라서 이제 PGX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 X에 X-1, X-2의 N제곱 더하기 여기 넘어갔으니까 X에 X-1에 N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구할 수 있겠죠? 제거 축약 정리. 자, 요거는 쉽게 구하고 여기서 요 변을 제거한 거, 요 변을 축약한 거, 제거 마이너스 축약. 그게 이제 요거라서 넘어간 게 이 값이다. 그죠? 우리가 구원했던 거.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는 이제 기억을 다 하고 계셔야 될 내용이에요. 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죠. 자, 문제는 뭐 한번 풀어보시고, 자, 이게 핵심 정리집에 나오는 문제들. 자, 이쪽으로 다시 또 와봤어요. 자,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기서 채색 다항식을 G5의 채색 다항식을 구하라 했고, 채색수 알파, 그 다음에, 면의 수가 15개면 자연수 n이 얼마냐? Gn의 면의 수가 15개면 자연수 n 얼마냐? 요건 풀이 과정과 함께 쓰라 그랬죠. 그죠? 평면 그래프. 자, 일단 요 조건에서 봤을 때 요렇게 보면은 여기가 제로고 여기가 제로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 1이죠. 그럼 변의 수니까 여기 꼭지점 x1, x2, x의 n 더하기 2까지 여기 x1, x2, x의 n 더하기 2까지라 본다면 x1, x2는 서로 인접하지 않고 x3부터 xn 플러스 2까지도 서로 인접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x1, x2하고 x3에서 xn 플러스 2까지는
계속 인접하네, 그죠? 인접하고 변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x1, x2하고 그 뒤에 나머지 것들을 이제 따로 이제 놓고 보자면 G에는 어떤 그래프가 되느냐 하면은 x1, x2, 그 다음에 x3, x4, x의 n 플러스 2까지 봤을 때 서로 인접하지 않고 위아래로는 다 인접하고 이런 거네. 결국 이제 아까 전에 봤지만 뭐하고 같은 걸까요, 이게? 자, K에 2n, n2나 2n이나 뭐 똑같은 거죠. 자, 요거하고 동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냥 바로 들어가면 첫 번째 G5는 K에 2, 5가 되기 때문에 되므로 첫 번째 뭘 구하냐면은 채색수 G5는 뭐냐? 여기 그 채색수 아까 봤죠? 이런 설명할 때 1번, 1번, 2번, 2번, 2번 이렇게 칠하면 되잖아요. 이 서로 인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두 개만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P의 G5의 X. 이 채색 다항식은 아까 전에 N인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죠. 해서 xn 자리에 5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x-1에 x-2의 5제곱 더하기 x의 x-1의 5제곱 요거에 x-1의 5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인수분해 하면은 뭐 x, x-1 곱하기 x-2의 5제곱 더하기 x-1의 뭐 4제곱이 되나요? 이렇게 5제곱 4제곱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네, 그죠? 2의 5제곱.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n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면의 수가 15개면은 n이 얼마냐? 여기서 이제 알고 있다시피 이게 평면 그래프라고 했고 실제로 평면 그래프가 된다는 사실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서 지금 이쪽을 평면 그래프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네 개, 5개 생각해 본다면 이제 변들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이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돌아가면 돼요. 이렇게 돌아가면 다 뭐예요? 결국은 변들을 서로 겹치지 않게 그릴 수 있는 평면 그래프 된다는 거예요. 이게 K25였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 GN에 대해서 GN의 꼭지점의 개수, 그죠? KGN, VGN. 이건 당연히 여기 2개 있고 N개 있으니까 N 플러스 2이 된다는 거. 그 다음 변의 수 2의 GN. 이건 뭐냐 하면은 2개와 N개를 연결시키니까 2 곱하기 N이 되죠. 그죠? 2N.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 FGN이 뭐냐? 여기 5개라 그랬어요. 15개라 그랬죠. 그죠? 페이스 면이 15개. 그럴 때 N을 물었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요 사실 때문에 뭘 쓸까요? 오일러 공식에 의해 자, V-E 플러스 F, V-E 플러스 F 이꼴 항상 2가 됐기 때문에 요거 이제 대입시켜 보면은 V는 N 플러스 2, 자, E는 2N 더하기 페이스 15개니까 자, N2 양변 날라가고 NN 날라가니까 그죠? 15-N이 제로네요. 따라서 N은 15 이렇게 된다는 거. 오일러 공식이죠. 그죠? N은 15 최종 결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PGX는 최종 결론 요거고 그 다음에 PG5는 그 G5의 채색수는 2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